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국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지구과학 1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퇴적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자이스토리 지구과학 1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퇴적암에 대해서 볼 텐데요.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용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죠. 퇴적물들이 쌓인 거 퇴적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퇴적물들이 쌓이는데 점점 위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래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압력을 받으면서 다져진다. 그래서 그냥 다짐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별거 없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높은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눌린다, 다져진다, 다짐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퇴적물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사실 미세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극이 미세한 빈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퇴적물들을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교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과정, 퇴적암이 생성되는 전체의 과정을 속성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성작용을 통해서 퇴적물들은 밀도가 증가하고 이 공극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단단하게 밀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빈 공간들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교결작용 때문만은 아니고 다짐작용에서도 당연히 눌리니까 공극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결작용을 통해서 공극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침전물들이 생기면서 단단하게 퇴적물들 사이사이의 공극을 메우면서 단단하게 굳히는 작용, 교결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생성 과정, 그러면 전체 과정이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압력으로 다져진다, 다짐작용, 그 다음에 침전물들이 화학적으로 생겨난다, 교결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퇴적물들은 밀도가 증가하고 공극이 감소하면서 퇴적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퇴적암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을 크게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나누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따로 또 써드리겠습니다. 세설성 퇴적암, 성까지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설성 퇴적암은요, 쇠설물들이 쌓인 게 세설성 퇴적암입니다. 대표적인 쇠설물, 그러니까 쇠설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제 부서진 조각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대표적인 쇠설물 그러면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갈이 쌓여가지고 암석이 되었다, 여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래가 쌓여서 퇴적암이 되었다, 사암 이렇게 되고, 점토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겼다 그러면 이암, 점토암, 아니면 셰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감, 사암, 뭐 이암, 셰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산쇄설물이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될 때 나오는 그 화산쇄설물,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재력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화산진이 가장 가느다란 거예요. 거의 무슨 분필가루 같은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화산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요. 화산력이나 화산암괴와 같이 좀 입자가 굵은 것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집괴암이 되는 거고요. 집괴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화산진, 화산재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서 퇴적암이 되었다 그러면은 응회암이 되거든요. 응회암.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암석, 응회암.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제주도 수월봉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수월봉에 가시면은 응회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요, 침전물이나 증발 잔류물로 이제 생기는 그런 퇴적암인데요. 특히 이제 뭐 석회암 이런 것들 있죠. 석회암 아니면 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주로 규산화물 SiO2하고 이제 H2O하고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처트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침전물들이 생겨가지고 화학적 퇴적암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발 잔류물이 있습니다. 황산,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 잔류물로 남게 되면 이제 석고가 되는 거고요. 석고. 그리고 우리가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런 거 먹잖아요. 암염. 바닷물이 증발되고 남은 그거, 이제 암염, NaCl이죠. 그렇죠?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거는 이제 침전물이고 얘네들은 증발 잔류물이 쌓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요, 유기물들이에요. 유기물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은 생명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체로부터 생긴 그런 퇴적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이 좀 쌓였다 그러면 석탄 이런 게 되고요. 주성분이 탄소가 되겠습니다. 석탄.
그리고 산호에 이제 딱딱한 부분 아니면은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쌓였다 그러면은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네, 석회암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CaCO3예요. 여기 탄소 들어가 있죠. 이거 이제 유기적 퇴적암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규질 생물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규조토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탄소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물체다 보니까 어떤 탄소들이 성분들로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조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조토. 자, 이렇게 해서 퇴적암의 종류,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신다기보다는 그 생성되는 어떤 원리별로 잘 분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런 걸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진에 이렇게 이제 뭐가 암석 모양이 딱 나오고 이 암석을 보고서는 뭔지 알아야 되나요?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걸 보고서는 이게 무슨 암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이 나올 때는 이거의 명칭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생성된 암석이다라고 하는 그 부가적인 설명이나 힌트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진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사진은 무슨 암이야, 이 사진은 무슨 암이야 이렇게 외우시는 거는 거의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4가지 퇴적 구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 수능에서도 잘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적 구조 4가지 구조 볼 텐데요. 점이층리, 사층리, 건열, 연흔 이렇게 4가지를 볼 겁니다. 이 4가지 모두 다 퇴적됐을 당시의 위아래 상하 있죠.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을 딱 보고선 이게 지금 퇴적 당시처럼 그대로 쌓여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뒤집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전층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퇴적됐을 당시 그대로 상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정상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딱 보고서는 아, 이때 당시에 이게 위야, 이게 아래야 라고 하는 상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들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층이 역전됐다, 정상층이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이층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이층리는 뭐냐면요. 점점 달라지는 층리예요. 점점 달라지는 층리. 자, 그렇게 해서 아래는 조금 입자가 굵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가 가느다래지는 이런 층리를 갖다가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는 입자가 굵어요. 위에는 입자가 가늘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아, 입자가 굵은 쪽이 이거 아래층이었구나. 아래쪽이었고 입자가 가는 쪽이 위층이었구나. 위층, 그쵸? 위, 아래, 상하, 그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이층리예요. 당시 퇴적 당시의 상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생겼다는 거는 이거는 깊은 물이었다. 깊고 잔잔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라든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수심이 깊은 호수 아니면은 바다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 게 점이층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륙대에서 저타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대륙붕이 얕은 바다죠. 얕은 바다, 이렇게 바다가 얕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대륙붕이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륙사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사면. 그리고 이제 심해저 평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 중간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대.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이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리고 밀물, 썰물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조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모래 입자나 그런 것들이 여길로 쫙 하고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 치고 뭐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래들이 이쪽 대륙 사면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무슨 폭포 떨어지듯이 쫙 하고서는 아름답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탕류. 이거에 의해서 점이층리가 생기는데요. 이 아래쪽에 점이층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암석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저타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생기는 지질 구조가 점이층리, 퇴적 구조가 이제 점이층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실 거는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경사진 층리다. 그래서 사층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엇갈린 모양의 층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층리는 어떨 때 생기냐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얕은 물인데 물살이 이렇게 조금 빨라요. 물살이 빠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섞여 있는 물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물살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그 모래들이
쫙 하고 이제 쌓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 이런 식으로 모래가 쫙 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층을 쫙 하고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층리, 경사진 모양의 층리가 이 하나의 층 내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층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층리는 주로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물이나 바람이 일정하게 흐르는 이런 곳에서 사층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층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길 때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었다가 위에 거 생길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2층이 생길 때는 이쪽, 2층이 생길 때는 저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이나 바람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사층리가 바뀌면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은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해안 이런 곳에 사층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상하도 알 수 있지만 퇴적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하 구분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층리 그림 보시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표현된 이 층리 모양을 자료로 보실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 보통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배우죠. 그쵸? y는 x제곱. 자, 여기에 일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일부분을 생각하셔서, 아,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되어 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상, 여기가 하. 퇴적됐을 당시에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이 만약에 딱 자료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것도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꾸로 돼서 이건 역전층인 겁니다. 자, 이쪽이 퇴적 당시에 윗부분이었고 이쪽이 퇴적 당시에 아랫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되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그 퇴적되는 방향은 꼭지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있겠죠. 뭐냐면은 이쪽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꼭지점 방향으로, 꼭지점으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퇴적되었다라고 하는 그 퇴적된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그렇죠. 이런 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굴러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적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 방향 이쪽, 위, 아래. 그쵸? 이거는 역전층, 이거는 정상층. 이런 식으로 상하와 퇴적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사층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연흔하고 건열하고 함께 볼 텐데요. 연흔은 모양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연흔. 이거는 굉장히 얕은 물에서, 수심이 얕은 물에서 이 물결 모양이 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결 치는 그 물결 모양대로 줄무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흔이다 그러면 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얕은 물이었구나. 바닷가나 아니면 호수의 가장자리 이렇게 굉장히 얕은 물이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상하를 알 수 있죠. 이쪽이 위고 이쪽이 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차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양, 그렇죠?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연흔도 상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건열은 뭐냐면요. 점토질 물질이 일단은 쌓여 있어요. 점토질 물질 여러분들과 논 같은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에 물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진흙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는데 그게 그 진흙이 건조한 시기에 공기에 노출돼가지고 건조한 시기에 쩍쩍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진 모양들이 막 이제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옆으로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진 모양들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열이에요. 건열. 이거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시기에 잘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원래는 뭐였었다? 어떤 점토질이었다. 수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였는데 이게 다 증발되어가지고 땅이 되었다. 아니면 바다였는데 갯벌이었는데 이게 육지가 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었구나. 원래 물이었는데 공기 중으로 노출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건열. 이쪽이 이제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겠죠. 상하 판별할 수 있고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그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인데요. 퇴적됐을 당시에 여기가 어떤 곳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게는 육성층과 해성층으로 봐요. 육성층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퇴적됐을 당시에 육지였단 얘기입니다. 육성층. 그런데 이 육지에는요. 강, 호수, 시냇물, 계곡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물이지만 육지에 있는 물들 있죠? 그게 바로 육성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성층은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하실 게 바닷가 조금 애매하죠? 바닷속, 바다 깊은 곳에서 쌓였다. 이게 해성층인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는 뭐냐면은 이건 연안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 바닷가 있죠?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곳, 이곳은 이제 연안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육성층과 해성층으로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생물 화석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화석이 이제 육성층에는 육지에서 사는, 민물에서 사는 어떤 그런 생물 화석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해성층에는 뭐 암염이라든지 퇴적됐을 당시에 바다에 사는 바다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출토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성층과 해성층은 화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증발 잔류물, 어떤 퇴적암의 종류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성층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호수 같은 데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냐면은 깊은 호수다 그러면 점이층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아니면은 얕은 호수다, 아니면 호수의 가장자리다 그런 데서는 연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빙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빙퇴석이 뭐냐면은 이쪽 보면은 좀 추워 보이죠? 약간 이제 하얗고 눈도 많고 추워 보이죠? 빙하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빙하는 뭐냐면은 얼음이 흐르는 겁니다. 빙하예요. 하가 하천할 때 그 하자예요. 그래서 얼음이 거대하게 구구구궁 흐르는 게 이제 빙하인데, 그 빙하의 밑에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돌들이 같이 굴러갑니다. 그런 것들이 쌓인다 그러면은 빙퇴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살이 빠른 하천 이런 데가 있죠. 물살이 빠른 하천. 그리고 그 물살이 갑자기 느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천의 물살이 갑자기 느려지는 곳, 그런 곳에서는 선상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선상지.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다가 갑자기 느려지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퇴적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선상지라고 얘기해요. 이 선상지에서는 이쪽에서는 조금 거칠고 굵은 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느다란 그런 입자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분급이라고 합니다. 분급. 이제 소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뭔가 이쪽은 굵고 큰 입자, 이쪽은 가느다란 입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상지는 분급이 생기긴 생기는데 조금 그렇게 뭐 잘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원마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돌들이 마모가 되잖아요. 동그랗게 마모가 되는 거 원마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동그랗게 마모되는 그런 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원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원마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보다 낫냐? 이거랑 좀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냐면은 이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그런 구조로 삼각주가 있습니다. 자, 삼각주는 뭐냐면은 강의 하류, 그리고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이런 곳에서 세모나게 생기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이건 강 하류니까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로 들어갈 때 이렇게 세모나게 섬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모난 모양으로 섬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이쪽은 좀 굵은 입자들이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느다란 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분급이 있죠. 그쵸? 분급이 있고, 그리고 원마도도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이건 분급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되게 굵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굵은 입자들은 거의 없겠죠. 강하류니까 막 엄청 큰 돌 이런 건 없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굵은 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 구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가면 갈수록 가느다란 입자들이 뒤섞이지 않고 솔팅,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정렬 얘기할 때 솔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서냐면 지금 삼각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급은 양호하고 원마도는 높습니다. 둥글게 그렇게 잘 돌들이 깎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안 환경에서 삼각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륙붕 있고 대륙 사면 있고, 이 아래에 이제 저타감 같은 거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이 퇴적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벌써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많은 학생들이요, 여기에다가 뭐를 많이 쓰냐면은 화석을 써요. 그러니까 화석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암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를 쓰시오 했기 때문에 화석이라고 쓰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풍화 침식작용으로 점토, 모래, 자갈, 화산 분출물 이런 거 뭐예요? 세설성이죠. 그렇죠? 세설물들, 세설성 퇴적암.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던 규질, 석회물질 이런 것들이 침전, 침전되었다. 이런 거는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이렇게 해서 생긴 거 말고도 증발 잔류물로 남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화질로 큰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글씨들이 다 보이긴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4K로 굉장히 고화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하기도 힘들고요. 용량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고화질로 UHD 화질로 찍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큰 화면으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층리예요. 가는 사층리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다. 이게 바로 연흔이 되겠습니다. 연흔. 가는 사층리다. 맞죠? 나는 주로 여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흔은요, 여감이 아니고 보통 점토암, 이암, 쉐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감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층리면에서 관찰된다. 층리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층리면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지층이 되어 있잖아요. 퇴적암들이 이런 지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옆에서 보는 거는 이 단면이에요. 층리의 단면인데 층리면은 뭐냐면은 위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연흔은 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위에서 본 거거든요. 층리면에서 관찰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층리 같은 경우는 단면에서 봐야지 위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층리면으로 이제 관찰이 잘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연흔하고 건열도, 그렇죠? 건열도 층리면에서 관찰이 잘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점이층리나 사층리는 층리면에서 관찰은 잘 안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와나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퇴적 구조 4가지 보면은 지층의 역전 여부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상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층의 역전 여부 파악할 수 있다. 맞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퇴적 환경은 육상 환경, 연안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각주, 해빈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삼각주 어디라 그랬어요? 연안이라 그랬죠. 연안. 그리고 하천 호수 선상지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육지죠. 육상. 그리고 퇴적물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이거는 해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층, 해성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적암 지형.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근데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곳곳에 퇴적암 지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 특징적인 거. 그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아까 얘기했었던 제주도 수월봉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제주도 수월봉에 응회암 있다 그랬죠. 화산 쇠설물 중에서도 화산재, 화산진이 그렇게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응회암, 제주도 수월봉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태백구문소, 그리고 고성 덕명리 해안,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백구문소는요, 태백 쪽이다. 이건 석회암 지대거든요. 태백구문소는 석회암이고요. 석회암은 이거는 이제 해성층이죠. 바다에서 쌓인 거고요. 여기에 고생대라서요. 삼엽충 화석이 있습니다. 네, 삼엽충 화석이 출토가 되는 걸 보고 이거 고생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시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신생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성 덕명리 해안에는 여기에는 지금 공룡 발자국 화석 아니면 시조새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성의 덕명리 해안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언제요? 시대는 중생대죠. 그렇죠? 중생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안가잖아요. 연안 환경인가요? 이건 지금 해안이란 얘기고 퇴적됐을 당시에는 공룡이 쿵쿵쿵 뛰어다녔던 뭐예요? 육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육성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백 구문소는 이거는 이제 해성층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덕명리 해안 중생대 육성층 당시에 육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의 퇴적암은 어디에서 삼엽충이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는 바다에서, 나의 퇴적암은 공룡 발자국이니까 육지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퇴적암과 퇴적 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